3월 11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압 대신 설득으로 쪼개진 광장을 잇는 중재자, 대화경찰인데요.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찬탄파와 반탄파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지난 8일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에 주황조끼를 입은 대화경찰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현장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갈등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무대를 오르내리며 강연자들의 발언 수위를 점검하고요.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을 진정시키는 게 임무입니다. 대화 경찰들이 가장 긴장할 때는 이 맞불 집회를 자극할 만한 발언이 나올 때입니다. 딱딱한 통보나 진압 대신에 대화로 설득에 나서면서 성난 시위대의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마찰이 생길 때도 있지만 넋두리를 들어주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 대부분은 누그러진다고 대화 경찰들은 말합니다. 덕분에 8일 양측 집회는 모두 큰 돌발 상황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집회가 열릴 때면 종일 고되게 일하지만 그래도 대화의 힘으로 갈등을 풀어가고 해결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대화 경찰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쪼개진 광장을 잇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5평짜리 감방에서 13명이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미어터지는 상황인데 그 주 원인이 대폭 늘어난 마약 사범이라고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5.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5명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전원은 약 5만 명인데요. 수용된 인원은 6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수용률이 125%를 찍은 건 약 30년 만에 최대입니다. 교정시설 마약범은 5년 사이에 86%나 늘어났습니다. 붙어 살다 보니까 수용자 간의 싸움도 잦고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수용자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칼잠이나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고 여름엔 냉방이 제대로 안 돼서 탈수 현상을 겪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정시설을 늘리거나 가석방 등으로 수용 인원을 줄여야겠죠. 하지만 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후자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 모두 쉽지가 않습니다.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2만 명을 넘는 추세라 교정시설 과밀화는 더 심각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교정시설 신축과 함께 우리 사회 마약 범죄를 줄이는 대책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습니다.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 모두 부랴부랴 적응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사교육 시장에는 학부모의 불안을 파고든 650만 원짜리 컨설팅이 등장했습니다. 네, 먼저 고교학점제가 뭔지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고등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아직 어수선합니다. 고등학교 60곳 가운데 15곳이 개학 전까지 신입생들에게 고교학점제 안내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생계부를 1학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상담 마케팅에 나서는 중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한 학기에 350만 원, 또 첨삭 횟수 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은 650만 원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자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해 봅니다. 3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